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엑스포 유치 여부에 따라 2030년에 맞춰진 부산의 미래 시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부산시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우여곡절을 겪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엑스포 유치 도전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으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역의 열망과 정부 지원, 국회의 특별법에 힘입어 가덕도 신공항은 엑스포 개최 직전인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이 통과되면서 엑스포 유치 여부를 떠나 불가역적인 사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인 뷰티엑스 건설 시계도 2030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는 최근 부산형 급행철도 건설을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뷰티엑스는 가덕도 신공항을 출발해 명지와 북항을 거쳐 오시리아까지 운행하는데 가덕도 신공항에서 엑스포 개최 부지인 북한까지 18분 만에 주파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한 차례 무산된 부울경 메가시티 역시 엑스포 유치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엑스포 개최를 통해 예상되는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원에 이르는 만큼 엑스포를 유치할 경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도시를 비롯해 이기대 문화예술공원 조성과 북항 재개발 사업 등도 2030년에 알람을 맞춰놓고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음주운전 등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지역 기초의회 공직윤리가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을 회사원이라 밝혔지만 알고 보니 부산 북구의회 소속 현직 구의원이었고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까지 받았습니다. A 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인 탓에 북구의회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고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북구의회 관계자입니다. 전달이 안 됐고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지난주까지 횡감 장소에 계속 있었고. 지난 9월에는 북구의회 비의원이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북구의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초의원들의 비위는 비단 북구의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월에는 연제구의 한 의원이 음주사고를 냈다가 적발됐고 동래구 모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했다가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출직인 기초의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강화해서라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입니다. 성비 이런 세네 가지 정도는 그렇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윤리 회부 같은 것들을 좀 의무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빚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공직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남해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증가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갈수록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과 종류가 급증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더디게 이뤄져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남해 연안인 마산만과 진해만 퇴적물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퇴적물 내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를 기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급등했는데 마산만은 5%에서 15%로 3배, 진해만은 4%에서 10%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율인 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갈수록 플라스틱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마산만은 1970년대 미세 플라스틱 종류가 2가지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0배인 20종까지 늘었습니다. 진해만도 40년 만에 2종에서 10종으로 늘었습니다.
갈수록 플라스틱 사용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합성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 크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 규제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원준 연구원입니다. 퇴적물은 독성 자료가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런 자료가 쌓여야지 이제 퇴적물 환경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기준값이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늘어난다는 거는 당연히 어떤 영향이 근접하게 되겠죠.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은 기후 위기와 같이 전 인류가 당사자입니다. 국토 3면이 바다인 해양 수도 부산이 관련 연구 분석 확대를 통한 정책 마련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마련하는 최종 회의가 내년 부산에서 열립니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마지막 회의인 5차 협상회를 내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작년 2월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총 5차례 회의를 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바르샤바 등 폴란드의 모든 공항으로 갈 수 있는 항공편이 주 3회 신설됩니다. 신설될 이 노선은 부산에서 유럽으로 직항하는 유일한 노선이어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업인과 주민들의 유럽 이동이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폴란드 정부와 협상을 통해 현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시설이 많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부산 폴란드 노선 신설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3분기 부산의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1% 감소해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의 생산이 줄어 지난해 동기 대비 2% 감소했는데 부산의 감소폭은 16%에 달했습니다. 또 금리 상승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부산의 건설 수준은 59.7%나 줄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경실련 등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는 오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여당이 더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게 있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김포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추진이 아니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라며 당대표가 약속한 한국산업은행법 정기국회 내 개정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자신이 채용한 직원이나 연인을 속여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7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3.3도, 습도는 5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